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일에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로 나흘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간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고 또 한미 FTA에 대한 폐지 우려가 줄었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14% 상승한 2,3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2% 이상 오른 것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죠. 코스닥은 0.9% 상승한 6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장 개장을 한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알려드리는 시간도 마련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 오늘도 탑10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김영철 팀장님의 추천주 자랑부터 수익률 자랑부터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7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풍산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이겠죠. 21.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풍산이 지금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풍산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크게 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IT가 여전히 시장의 뭐 주도 업종이긴 하지만 그 IT가 좀 쉬어가는 동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제일 먼저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소재단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뭐 움직임을 바탕으로 뭐 견조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비철금속 가격이나 그다음에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해 보셔도 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21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21선 부근만 들어오면 어쨌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2의 풍산과 같은 종목 김영철 팀장님 오늘 추천주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김리나 연구원은 오늘 출증 2부 시간 처음으로 함께 합류를 하셨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에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종목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리나입니다. 제 매매 스타일은 이제 저평가 기업 중에서 대시세 종목을 찾자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게 되고요. 또 기업이 속해 있는 이제 업종은 어떤 분위기인지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래 성장성이 아무리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슈와 맞물리지 않으면 주목을 받기 어려워요.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같은 이슈에도 항상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면서 이제 곁들여서 이제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예, 네. 김리나 연구원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장은 어떨지 어제와 같은 상승세가 나타날지 기대 반 또 좀 우려감 반이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요즘에 뭐 음원 쪽이나 그 아이돌계에서 핫한 게 그 이제 워너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제일 유명한 게 예. 그 노래 제목이 이제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뭐 IT가 나야나라고 외치는 부분들을 어제장 뭐 최근장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반도체 쪽 뭐 도시바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IT 쪽으로에 대한 매이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 종목이나 아니면은 업종 섹터를 피킹을 하더라도 네. 최선호 업종은 IT로 놓고 뭐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IT에서 시작된 빅사이클이고 시장 상승이기 때문에 IT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IT가 쉬는 동안에 뭐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IT 대장 쪽에서는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OLED 업종에 조금 뭐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을 고르셨겠죠? 잠시 뒤에 김영철 팀장님의 탑10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오늘 그 제주항공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여행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또 그와 발맞춰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그 사드 보복 여파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제 그 탑승 예약한 걸로는 봐도 그 아웃바운드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따라서 동사의 실적 추이에는 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전년 대비 한 70%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어차피 중국인들이 뭐 한국에 올 때 뭐 제주항공만 타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인바운드 된다는 것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국내 아웃바운드 수요가 뭐 중국을 좀 넘어서서 일본, 동남아 이런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지면서 또 거기다가 그 지난 5일인가요? 3분기 그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런 그 3분기에 호재로 인해서 여객 성수기 효과까지 좀 플러스 알파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대대적으로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비행기 6기를 추가로 도입해서 연말 기준 한 32대를 운영할 것으로 지금 업계 1위를 공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동시에 내년에도 8기 추가 도입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증가율이 20% 수준 이상을 꾸준하게 달성을 하면서 이런 그 실적 개선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환율이라든가 유가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 38,400원이 전일 종가입니다. 현재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38,000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를 해보셔도 부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제주항공이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해 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팻말을 드실 텐데 굿 들어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 가슴 가까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 볼 어제장 특징주는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어제 삼성생명의 주가가 5%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삼성생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 뭐 그 시장에 그렇게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견조하게 하방 경직성을 10만 원대에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IT나 아니면 주도 업종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삼성생명 정도는 뭐 요 구간대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는 뭐 이미 그 시장의 주도 업종인 IT나 아니면 기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좀 갖춰져 있는 투자자라면은 뭐 삼성생명 정도를 뭐 보유를 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금융주 내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증권, 은행, 보험 쪽에서는 어쨌든 뭐 보험이 3순위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최선호주로 뭐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이제 굿 들은 것은 나쁘지는 않다. 뭐 지금 가격이나 아니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그냥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 지속 홀딩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요. 삼성생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거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원익큐브의 주가가 어제 1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 최근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떠실지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베드로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제 원익큐브가 어제 이틀 계속 상승한 이유는 유상증자 소식에 있고요. 또 유상증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졌다는 생각에 매수한 분들도 계시겠고, 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틀 동안 40%나 넘게 급등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큰 수치입니다. 사실 원익큐브 이 회사 자체로서는 성장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원익큐브는 이제 은나노 와이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은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 플렉시블 OLED 핵심 소자기도 하고, 또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플렉시블 OLED를 채택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권리락 효과에 따른 이런 주가 상승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무턱대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 거래소도 이제 어제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배드 이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원익큐브 주가 차트 흐름만 봐도 쉽게 손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접근하기 어렵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배드로 일치가 됐었고,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LOT 백큐음인데요. 역시 이 종목의 주가도 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3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3, 2, 1. 예, 이번에도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LOT 백큐음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뭐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전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제 그 이슈와 함께 뭐 외국인 뭐 기관 쪽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뭐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은 뭐 수월하게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직전 고점 자리가 19,950원, 뭐 2만 원 부근 근처까지 갔다가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 좋은 이슈와 함께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일단은 뭐 수급도 탄탄히 받쳐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2만 원 돌파는 뭐 수월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LOT 백큐음 매수하셨던 분들 2만 원까지 목표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제 5% 올랐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발포주죠. 필라이트에 대한 효과 때문이다라는 소식인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고요. 어떻게 김리나 연구원님은 맥주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맥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코스피 업종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맥주나 소주, 생수의 음료 사업을 하고 있죠. 어제는 이제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고요. 그 덕분에 이제 5%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매수세는 사실 단기 매수가 아니고 8월 달에 계속 전반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는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호실적의 원인은 맥주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 맥주 사업의 지금 3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5%,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필라이트가 출시할 때 처음에 기준 맥주보다 40% 이상 저렴하게 출고가 됐어요. 덕분에 소비자들의 인기가 많이 끌었고, 이건 이제 매출로 이어져서 3분기에 아마 2분기보다 한 5배 많은 350억 원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맥주 사업은 장기로는 조금 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맥주 성수기인 지금 여름이 좀 끝났고 또 수제 맥주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한 종목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AVCNC 볼까요? AVCNC의 주가가 어제 12%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3, 2, 1.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 강하게 나왔었는데 김영철 팀장님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 업종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이준 코스메틱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외의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나 아니면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뭐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8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또 지수 흐름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코스피 시장입니다. 예, 오늘 대장주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상승인데요. 어제 2%대 올랐었고 오늘도 1%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어제 주가 한 달 만에 240만 원 회복이 됐었는데 오늘도 243만 원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는 어제 소폭 밀렸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지만 개인들이 팔았었거든요. 오늘은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72,000원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이 소폭 오르고 있을 뿐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도 0.5% 정도 빠지고 있고 네이버도 0.5% 밀려서 지금 72만 6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어제 다시 반등이 나왔었던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는 0.8%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KB금융은 다시 한번 오르면서 오늘 0.4%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17% 상승한 2350포인트, 2350선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5% 올라서 660선에서 지금 거래를 형성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이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남은 종목들은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5% 빠지면서 11만 5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나 휴젤은 각각 0.11%, 0.17%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움직임입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바이로메드가 어제 6.9%나 급등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더 오르면서 주가는 14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미팜이 0.56%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김영철 팀장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 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10번째 12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처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뭐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은 잘 잡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게 뭐 좋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처음 말씀드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분명히 좀 높아졌고, 저도 이제 좀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 부분이 긍정적이더라도 일단은 뭐 좋은 호조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끌어올려 놓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19년도까지 이제 뭐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오늘 처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가격대가 2만 원 선인데 이 가격 매수 가능합니까? 네, 일단은 뭐 2만 원 선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연기금, 외국인 기관 쪽 어제 이제 뭐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한다라면 직전 고점은 뭐 충분히 좀 넘겨주지 않을까. 직전 고점은 21,600원대인데 여기 넘기면은 뭐 가뿐히 한 22,000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는 인바디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2014년도에 만원대에서 2016년이죠. 한 2년 만에 69,000원이니까 거의 7배 이상 이제 뭐 상승을 했었던, 7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을 끌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고, 과거 한 1년 반 정도 2만원대까지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역시나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하죠. 그런 거 가서 이제 받으면은 양손에 이제 뭐 기기를 잡고 이제 뭐 어떤 발판 위에 올라가면은 체성분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체지방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상당히 좀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MRI를 찍어서 나오는 그런 수준과 비슷하게 측정치가 나올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 가격대가 상당히 뭐 여타 기기들보다 싸기 때문에 매력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좀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하반기 인바디 밴드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과거의 연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전기차 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단기간에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어제 오후장의 움직임을 좀 봤더니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빨리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밑꼬리 달리면서 종가 거의 고가 수준에서 끝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다른 종목을 피팅해놨다가 그 종목을 빼고 일단은 뭐 이 종목을 좀 넣어놨는데, 여기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직전 고점 마찬가지로 넘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어제 결국엔 막판 매수는 투신 쪽이었다라는 게 잘 끝나고 이제 뭐 수급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기관이랑 연기금 쪽 수급이 확실히 탄탄하게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23,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MLCC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만 2천원 정고점은 충분히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갤로트나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한 달 반, 2달 정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만 나오면 시점 고점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는 뭐 좀 컨빅션하게 종목이 괜찮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한방적인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대면 콘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제 그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는 MRO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목표가 같은 경우에 한 35,000원대까지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콘도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봐서 뭐 그 수준까지는 개인적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한 2,500원 정도 뭐 내려오면 다시 박스권 회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면 코퍼레이션 지금 뭐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성 DS부터 대면 코퍼레이션까지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 김리나 연구원님의 추천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시게 되는데 기대가 되고요.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즈 항공입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관련 부품을 제조를 하거나 관련 이제 기술 용역 서비스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정비업이나 개조업 등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단순 자본 기술력으로는 좀 진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죠. 장기간 거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이제 올 2분기에 실적 호조를 냈다라는 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51% 정도 증가를 하면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21% 증가하면서 100억 한 9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2분기 때 이제 중국 코맥이라던가 BTC 그리고 일본의 카와사키 중공업, 신메이 등등 이제 해외에 있는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수주를 받았었는데요. 그 수주한 물량을 지금 이제 본격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서 한 13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도 2020년까지는 아마 40%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BMW라던가 미니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또 관련 자동차를 정비업이라던가 수리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를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는데요. 도이치 오토월드는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예요. 최근 이제 8월 말쯤에 환경 영향 평가를 끝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사업 규모는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거의 800% 가능한 상업 용지에다가 200%를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투자 수익이 좀 월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이치 오토월드가 2019년도 1분기에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가 보유 임대료라던가 도이치 오토월드 운영 수익 그리고 중고차 인증 사업, 뭐 온라인 중고차 중개 사업 등등 새로운 사업과 또 확대되는 사업 등의 영향을 입어서 이제 연간 한 150억 정도 추가 이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 때문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카카오가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 초반에 흥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출범 후에 약 한 달 만에 계좌 개설 건수가 300만을 돌파를 했죠. 네, 이런 이제 수치로 보시면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이제 같은 동종업계 회사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K뱅크 출시했을 때는 한 달째 한 26만 계좌 개설이 기록을 했어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카카오를 이제 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로는 그래서 이제 3분기에 또 신규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게 카카오 모먼트라는 건데요. 이제 카카오 택시라던가 선물하기 그리고 다음 사이트 등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개인의 그런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광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게 카카오 모먼트가 3분기 OBT 정식 출시 이후에 아마 광고 단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이제 카카오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카카오가 전 사업 부분에서 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 광고나 뭐 게임업, 그다음에 웹툰, 이모티콘, 모빌리티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사업들과 이제 시너지를 내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시너지를 내게 되면 카카오의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더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휴원스입니다. 휴원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제약 회사들이 반짝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 휴원스도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휴원스는 전문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웰빙 의약품이라던가 또 에스테틱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원스를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휴원스가 글로벌 시장의 발판을 잘 닦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임상 한 2분의 1 정도 완료했던 보툴리눔 톡신인 휴원스의 제품 휴톡스가 지금 유럽과 러시아, 브라질 현지 유럽 기업들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제약에 공급되는 이제 제품의 규모는 거의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계획대로 하반기에 3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2019년도에 완료를 해서 또 국내에도 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제품들을 다 이제 수출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휴원스가 수주 능력도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휴톡스 생산 제2공장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충북 제천에 제1공장이 있는데 그 제1공장이 이제 기존 50만 바이럴 정도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300만 바이럴로 늘어나서 생산력이 거의 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휴원스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6위로는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제약 대장주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글로벌 제약사랑 이제 맺었었던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늑장 공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조금 없지 않아 잃은 감이 있었죠.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으겠지만 이제 한미약품은 가장 국내에서 많은 글로벌 임상시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한미약품의 강점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이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이제 당뇨나 비만 치료제인 에피글레나타이드의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이 재개되게 되면은 새 임상 종류는 내년 1월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 발표를 통해서 한미약품의 기술력이 다시 재확인하는 지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스펙트럼의 기술을 수출한 롤론티스도 있죠. 이 롤론티스가 임상 3상 탑 라인 결과를 조금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내년 1분기에는 아마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하반기부터는 FDA 허가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제형 GCSF라서 1주나 2주제형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롤론티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 지금 경영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판관비를 줄여가면서 수익성 정상화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관심을 두셔야 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아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8466님께서 코오롱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문의하셨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가가 6,598원이시고 비중 20%신데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김영철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뭐 차량 경량화 쪽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기업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거의 지금 뭐 바닥권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시장에서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고 계속 기다릴 이유가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시장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워도 일단은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뭐 투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수급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재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뭐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오롱 플라스틱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손실도 크지 않으시고요. 고민 좀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님께도 여쭤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393님께서 한국콜마를 매수하셨습니다. 86,000원에 30% 있으신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만 원대이고요. 손절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화장품 ODM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재 ODM 기업이 북미를 제외하고는 뭐 국내라던가 해외라던가 또 중국 시장이 계속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봤을 때 아마 관등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연결 매출액 기준에서 이제 내수시장 비율이 한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 내수시장 성장세가 한 자릿수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콜마는 선크림이 굉장히 강한 이제 기업인데 올해 이제 경쟁사가 선크림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하면서 한국콜마의 선크림은 좀 이제 경쟁력이 둔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중국 법인 회사도 마찬가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ODM 회사들이 경쟁이 많이 심화가 됐고 위안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지금 40%였던 것이 2분기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매도 진행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콜마에 대한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 ENM인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와 NC소프트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 2대 주주인 CJ ENM 지분 22.02%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말 상장 예정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들 아시는 최근에 뭐 TVN이나 OCN 같은 이런 CJ 계열사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이 회사가 올 연말 안에 이제 상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본업 역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분 가치나 본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회사의 가치가 증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 상반기에 한번 넷마블 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상장한 이후에는 이 상장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 하락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77,500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 7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CJ ENM이었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까 하고요. 이번에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뭐 5위 종목은 LNF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전기차 쪽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흔히 말하는 뭐 포스코 캠텍을 대장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 조정 받을 때 상대적으로 덜 조정받고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1% 이상 한 2% 가까이 일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뭐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NF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옆으로 좀 쉬다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Y 파워라는 종목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레벨의 룸은 예전에 뭐 말씀을 드렸을 때 10,000원대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보다는 분명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이유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반기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이 나오면은 어쨌든 뭐 상반기만큼만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물론 이제 기계 업종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이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일단은 그 중국 자회사 쪽에서 일단은 뭐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재고가 쌓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면 바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라고 해야 되죠. 뭐 탑 3 중에 이제 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우리산업입니다. 전기차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산업 역시 그때도 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아직 시세가 좀 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고 나서도 옆으로 좀 횡보를 지금 뭐 한 달 가량 가까이 뭐 하고 있는 뭐 열흘 이상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횡보하는 열흘 기간 사이에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고점을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모멘텀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겨울에 추우면은 그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로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연기관이 아닌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히터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점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 허무맹랑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 업계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뭐 높게 잡기는 했습니다.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한 3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모멘텀 이 부분 잡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C 코오롱 PI입니다. 아마 이 종목도 상당히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 종목도 한 10번까지는 아니고 대여섯 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샀었더라도 일단은 뭐 수익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장에 또다시 신고가를 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각이 조금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만 주가 상승률이 170% 정도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 수준에서 지금 이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하냐라는 부분들로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TV를 켜신 분들이라면. 근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이유는 실적이 계속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향후 실적을 끌어쓴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KC랑 코오롱이랑 합작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아마 시가 배당률이 2%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IR을 할 때마다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IR 그쪽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특화된 거는 PI 필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OLED 쪽에 지금 뭐 거의 대작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뭐 신고가 냈었던 이유가 투신 쪽 기관수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그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요 한 77,000원대 라인 돌파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 뭐 기관 수급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OLED 쪽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C 코오롱 PI 소개하셨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 살 거 딱히 없으면 사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었는데, 아마 그때 잡으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기록 중에 있으실 겁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김리나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종목도 볼 텐데 5위부터 1위 종목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제 5위 종목으로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뭐 넷마블 넥서스라던가 넷마블 엔투 등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가지고 이제 홍보 판매하는 패블리셔 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하반기 신작이 다수 준비 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테라 M이라던가 세븐나이츠,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등등이 있는데요. 이 다수 신작들은 이제 다수의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각자 역할 수행을 하고 또 협업도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또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이 아시아 11개국에 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가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대만에서는 이제 매출을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제 출시가 실적에 반영이 좀 되면은 3, 4분기까지 실적 호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넷마블 게임즈 추천해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매지온입니다. 매지온은 코스닥 업종에 있는데요. 종목에 있는데 그 외국인 수진율이 한 20% 정도 되는 리스크가 낮고 또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인 유데나필을 개발하고 있고, 유데나필 같은 경우 뭐 발기부전 치료제나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지온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데나필에 있습니다. 유데나필이 현재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폰탄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선정적으로 이제 심장의 기형이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이제 수술해주는, 이제 치료해주는 외과 수술이에요. 근데 외과 수술이다 보니까 아마 부작용도 그리고 위험도도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데나필 같은 경우 다른 약에 비해서 높은 PDO 선택성을 가져서 부작용이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자이데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지금 현재 FDA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진행이 완료가 2018년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019년도에 출시가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7년간 독점 판매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또 PRB 바우처도 획득이 가능하니까 현금 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또 다시 매출 창출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이제 카프로입니다. 네, 카프로는 카프로락탐을 주요 품목으로 해서 이제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속효성 질소 비료인 이제 유한비료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 국내에는 경쟁 회사가 좀 없고 수출 판매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프로를 보실 때는 항상 해외 시장도 같이 관찰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카프로 공급
공급 시장 상황이 개선된 그런 시그널을 포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카프로락탐 가동률이 7월 달에는 한 6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70%를 넘어섰고요. 카프로락탐의 가격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아시아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3분기 마진도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카프로가 현재 중국의 BASF랑 합작 투자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이제 폐부산물을 활용해서 헥산디올이라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합작이 성공할 시에 이제 추가 이익도 기대가 되고요.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지켜볼만 합니다. 어제 이제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초반대에 거래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7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2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지금 코스닥 업종들이 좀 많았는데요. 대장주도 나는 좀 하나 가지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LG화학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전지 사업에서 이제 소형 전지나 중대형 전지 할 것 없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LG화학을 보실 때는 삼성 SDI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 SDI도 LG화학이랑 같이 배터리 사업부에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제가 중대형 전지랑 소형 배터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대형 전지 부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죠. 배터리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규모의 경제 효과로 원가가 그렇게 크게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광물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이렇게 급등할 시에는 이거를 연동시켜서 공급가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을 자동차 회사랑 계약할 때도 추가적으로 넣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유럽이랑 한국 등의 이제 2세대 전기차 양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은 2020년까지 6조 원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전지 부분입니다. 3분기 이후에 애플이 아이폰 이제 신제품 발매로 아이폰 9이죠. 단독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크게 들어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은 소형전지 부분에서도 MS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지켜보셔야 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37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 중인데 이제 증가하게 될 단기 순이익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목표가 한 4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6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종목은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결제 대행 사업이라던가 온오프라인 부가통신망 사업, 또 휴대폰 결제 인증 사업 등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PG 사업이나 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짚어드리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분기에 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836억 원으로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2억 원에서 13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이유로는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PG 사업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리베이트 금지법이 이제 시행되고 또 확대됨에 따라서 벤 사업도 마찬가지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인 환경 변화로 보셔야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만 해도 53조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바로 1년이 지난 2016년에 쇼핑 거래액이 64조를 기록을 했고 2017년도에는 76조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PG사 중에서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더 수익은 더 많이 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온라인 쇼핑 거래 채널을 해외 직구 채널로도 지금 돌리고 더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페이코 선장에 있습니다. 페이코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이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피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페이코가 지금 7월 거래액이 2,400억 원으로 지난 4월보다도 한 1.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가 페이코 성장에 따라서 동반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한국 사이버결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19,000원대 정도 거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리나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지금 10종목씩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고요. 김리나 연구원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투자 필사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시황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외환영웅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는 물론이고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두 종목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먼저 8월 8일에 주셨던 일진디스플레이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8월 22일에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 3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36%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8월 24일에 주셨던 LG부터 어제 주셨던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까지 지금 포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규 편입으로 주셨던 카카오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또 더존 비즈온이 각각 39.2%와 22.2%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7월 13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후성이 21% 수익률을 기록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잠시 뒤에 필살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해외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금화를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실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한 후 현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는 종목만 본절이나 이익절을 잡고 가주시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익 나는 종목도 축소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현금화로 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생지수 얘기하겠습니다.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로 보지만 횡보성 하방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7,769 거기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봐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27,450 부근에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망으로 해주거나 물량을 축소하면서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48.872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 어저께 말했던 48.65 어제 국제 유가가 48.63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매매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했을 거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 48.65 지지 그 부분에서는 매수 상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자, 어제에서는 1350.8 거기서 저항 밑에서는
1345.62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횡보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도가 1.20495에서 저항, 그 부분에서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밑에서는 1.19775 지지, 거기서는 상방 매수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지금 횡보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보면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S&P 500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비중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 500은 공격적으로 매도 2467.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밑에서는 2459.75 거기서는 지지 상방으로 오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횡보성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현금화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국내장 투자 전략은 어떤지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3일 전에 말했던 지수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스피 2312.71 거기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깨지면 지속 하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시장이 아침부터 제가 매도로 하방으로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방성 횡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으로 유지하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하락으로 해서 마감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큰 폭으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이 애매하게 매매하시거나 손실이 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과감하게 청산 후 현금화 확대를 해주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조차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코스피가 상방이라고 하면은 2354.16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보면 2354.16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게 3일 전에 말했던 지수와 동일합니다. 하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한 아시다시피 중국이 사드 보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도박성으로 주식 매매나 선물 옵션 매매하지 마시고요. 거의 확실할 때 진입을 해도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주식 비중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선물 지수 3일 전과 동일합니다. 302.02를 지지를 해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 307.15입니다. 앞으로 5포인트가 남았지만 이거는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전한 심리 시장에서 굳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 비중 확대가 좋습니다. 자, 선물지수 307.95를 돌파해야지 완전 상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 308.10을 찍었지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현금 확대를 하자 이거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하나는 드리지만 비중은 각자 한 5%에서 10% 내에서만 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 종목수 004410. 자, 이 종목은 냉동생지 및 대형 할인 업체, TV 스낵류 등 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시공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냉동생지라는 것은 국내 대형 호텔 및 체인점,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코의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17년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한 129.2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5.3억에 상승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물량 확대보다는 한 비중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5%에서 10% 내에서만 진입을 해라. 왜냐? 다음 주에 시장이 안 좋아할 때 과감하게 청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720원이고요. 손절가는 6,630원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손절가를 얘기한 가격이 보통 손절 매수가 대비 10%, 12%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 만약에 1%, 보합일 때도 청산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애매한 종목, 또한 손실나는 종목 과감하게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와 주시고요. 수익나는 종목도 될 수 있으면 비중 축소 후 본절과 이익절을 갖고 가는 전략.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 영웅의 투자 필살기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가 9시 반을 넘어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어제보다 0.13% 내린 2343에서 거래가 되는데 하루 만에 약세 전환이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빠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 6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오늘 관망세가 짙을 수 있는 금요일장인데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